암호화폐 시장이에요. 또 한 번 매서운 한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차갑게 느껴져요. 가격이 빠진 것도 빠진 건데요. 손실의 무게가 누구에게 쏠리느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빠르게 현금화하고 그 빈자리는 개인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에요. 보도들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과거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밀린 뒤에 67,000달러 선에서 위태로운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도요, 극단으로 치우쳤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9, 극단적 공포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하락이 더 불편한 이유는요, 누가 먼저 빠져나가고 있느냐예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거론된 게 헤지펀드들의 현물 ETF 축소입니다. 유명 헤지펀드 브레반 하워드가 지난 4분기 블랙록의 현물 ITF, IBIT 보유량을 86%나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운용사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익스포저를 펀드 역사상 처음으로 0%까지 낮췄다고도 했고요. 왜 이렇게 빨리 정리하느냐? 핵심은요, ETF와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이른바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수익성이 꺾였다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선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기관이 빠질 때 시장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시장에서 변동성은 더 커지기 쉬워요. 블룸버그는요, 2024년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코인 거래가 P2P 중심에서 월가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짚습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한 접근성 확대가 아니라 리스크가 이동하는 통로를 바꿨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DAT,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입니다. 스트래티지, MSTR처럼 토큰을 대량 매집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가요, 보호 예수가 걸린 토큰의 유동성 출구가 되면서 시장에선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 리스크를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건요, 누가 출구를 먼저 쓰느냐의 게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더 차갑게 나와요. 크립토컨트 집계로는 지난 13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에서만 매수보다 매도가 2,990억 달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알트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돈이 빠지는 시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하락장이 오면 그 취약함이 한 번에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오면요, 알트가 더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방향을 잃은 자금은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택합니다. 메사리 데이터로는 이번 주에만 2억 4,590만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순유입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새로 사기보다 현금성 자산으로 빼두고 관망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죠. 파생 시장도 같은 톤입니다. 윈터뮤트 OTC의 책임자 제이크 오스트로브스키스는 코인데스크를 통해 하락에 대비해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진단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 아니다,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불편한 이슈가 나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블루아울 캐피털이 운영 펀드 중 하나 OBDC2의 환매를 영구 중단했다고 합니다. 환매 및 부채 상환 재원을 마련하려 3개 펀드에서 14억 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모대출은요, 규제 사각지대, 낮은 투명성, 유동성 위험 때문에 늘 위기 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UBS의 매슈 미시 신용전략 책임자는요, AI로 인한 산업 압박이 커지면 연내 수백억 달러 규모 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는 내용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암호화폐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리스크 자산은요, 한 군데의 불안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불안이 터질 때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칩니다. CBS는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빠르면 21일 이란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공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약세로 반응했고요. 보도 기준으로요, 다우는 마이너스 0.54%, S&P 500은 마이너스 0.28%, 나스닥은 마이너스 0.31%, 이런 수치가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로 다음으로 보는 건 미국 PCE와 GDP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21일 오후 10시 30분 연준이 주시하는 PCE가 발표되고 같은 시간에 4분기 GDP 속보치도 나온다고 했죠. 시장 추정치는요,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8%,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 GDP는 연율 기준 전분기 대비 2.5% 성장.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요,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릴 수 있고 그 기대 변화는 코인의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차트만 보는 장이 아니라 매크로 발표 한 번에 분위기가 갈리는 장이에요. 이쯤 되면 시장에는 늘 양극단의 서사가 뜹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로는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해서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반대로요.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세론을 재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동시에 나올 때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하나입니다. 서사가 아니라 구조예요. 지금 시장은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 니모나는요, 실제 사용자, 실제 수익, 실제 작동하는 제품으로 돈이 움직인다고 했고, 대표 사례로요, 디파이 플랫폼 아베가 제품 수익의 100%를 토큰 보유자에게 환원하는 제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토큰 가치가 내러티브가 아니라 현금 흐름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기관은 ITF 보유를 줄이고 현금화에 나서며 시장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ETF 이후 구조 변화로 리스크가 개인에게 더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알트코인은 장기간 순매도 흐름이 누적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머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며 방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다섯째, 사모대출 환매 중단과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PCE GDP 같은 매크로 변수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1만 달러와 100만 달러 같은 극단적 서사가 커질수록 결국 남는 건 실제 수익과 사용자입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1일 발표되는 PCE와 4분기 GDP가 금리 기대를 어디로 밀어붙이느냐. 둘째, ETF 흐름이 다시 유입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기관의 축소가 더 이어지는지. 셋째, 시장이 위험을 피할 때 먼저 반응하는 지표요,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이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입니다. 정리하면요. 지금은 무조건 반등을 믿기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붕괴를 단정하기도 이릅니다. 시장이 정말로 바뀌는 순간은요. 서사가 아니라 숫자, 그리고 사용자와 수익이 증명될 때 나오니까요.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장이 공포의 끝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구조가 바뀌는 초입 같아 보이세요?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